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문수빈입니다. 오늘은 대주제 실패한 자만이 성공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삶을 포기할 만큼 실패해 보셨나요? 삶을 포기할 만큼 실패한 사람만이 성공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주제 첫 번째, 오빠의 사업 실패가 내 운명을 바꾸었다. 첫 번째, 마산여상 야당고등학교. 두 번째, 경남은행 15년. 세 번째, 고등학교 국어교사와 결혼. 소주제 두 번째, 이혼, 주식투자 실패, 신용불량자. 이혼, 주식투자 실패, 자살소동. 소주제 세 번째는 꺾인 가지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꺾인 가지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캐디 15년 교통사고 작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실패한 자만이 성공의 문을 열 수 있다. 여러분, 참혹하게 실패해 보셨나요? 생명을 스스로 끊을 만큼 세상에 아무런 미래를 두지 않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소주제 첫 번째, 오빠의 사업 실패가 내 인생의 판도를 바꾸었다.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반에서 18등을 넘긴 적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영어 시간이 들어오면 혹시 그날 날짜와 내 번호가 같은 날이면 수업 시간 1시간 동안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하며 앞좌석에 있는 친구의 머리와 몸통에 내 몸을 가리기에 급급했었습니다. 수학 시간에는 칠판에 적혀있는 문제들을 풀라고 선생님이 내 번호를 호출하면 단 한 번도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칠판에 바로 앞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그냥 서 있기만 했었거든요. 그만큼 영어와 수학이 저는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내 평생 처음으로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머리가 트인 거예요. 머리가 트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암기가 안 되는 게 암기가 잘 되고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그런 순간이 사람마다 어떤 시기가 되면 돌아오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국사시험을 내 인생 최초로 반에서 저 혼자 만점을 맞은 거예요. 고등학교 입시의 압박감으로 귀에서 윙 그리는 소리가 나서 매번 하며 심호흡을 하며 긴장감을 떨치버리려 노력했답니다. 마산여상 고등학교 입시 결과가 어땠을까요? 전교 74등, 반에서 7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내 인생 최초로 수학적 첫 번째 시험,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 수학을 만점을 받고 영어가 내 평생에 처음으로 86점을 맞아보았습니다. 못 믿으신다면 마산여상 학교를 찾아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 잠이 쏟아지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30cm 플라스틱 자를 가지고 제 얼굴을 막 때리면서 잠을 쫓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입학할 즈음 오빠는 벽돌을 만드는 브로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장만 다니던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오빠의 사업 실패로 가난한 집안 형편에 더 어려워져서
저와 여동생이 야간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진해조선소라는 배 만드는 공장에 급사로 일하면서 진해에서 마산 가는 버스 속 1시간, 그리고 마산에서 11시에 수업을 끝내고 난 뒤에 막차를 타고 진해로 돌아오는 1시간, 2시간 거리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져서 버스 속에서 잠이 와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도서관 문을, 진해 탑산 밑에 있는 도서관 문을 제일 먼저 문을 열고, 그리고 밤 11시가 되어서 중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 도서관 안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11시에 제일 나중에 도서관 문을 닫고 나오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아직도 그 느낌이 생생합니다. 도서관에 점심시간에 참치 라면을 먹고 도서관 옆에 성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당에 가서 저는 항상 성모 마리아님께 기도했습니다. 마리아님, 제발 은행원이 되게 해주세요. 은행원이 되어서 이 지지리로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은행원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두 손만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11시에 들어와 일기장에 항상 은행원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일기를 적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고등학교 4학년 취업 시간이 돌아왔을 때 저는 경남은행에 당당하게 입행을 하였습니다. 수산부기 타자 한국직업관리공단에서 주최하는 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었고, 타자는 일요일 부족한 부분을 학원에 가서 연습을 했었고, 부기는 버스 속에서 문제를 풀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주사는 알바를 챙겨야만이 자격증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진해조선소 3년 다니는 동안 점심시간대에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 김치와 밥을 10분 만에 물 말아 먹고 남은 50분을 추산을 튀기는 시간으로 보냈거든요. 그때 윤두희 언니와 이정민 언니가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제가 추산 튕기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언니들이 다 60대 후반이 되었네요. 윤두희 언니 집은 제가 아니까 가끔씩 진해 조선소가 그리울 때는 진해 장천에 제가 그곳에 가거든요. 이 집이 윤두희 언니 집이지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걷고 온답니다. 경남은행에서 합격 통지 전화가 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조용히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에서 소리가 들릴까봐 수화기를 이렇게 가리면서 문수빈 씨 합격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정말 내 마음은 야호! 하고 고함을 지르고 싶었지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기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고등학교를 공부시켜주신 지금은 돌아가신 최창문 사장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또 3년 동안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강 과장님, 그리고 윤활동 과장님, 윤두희 언니, 이정민 언니, 김 부장님, 김 기사님,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차마 기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연수 들어가기 얼마 전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경남은행에 입행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봉급을 받은 날 부모님의 선물 내복 2벌을 사고
우리 진해조선소 직원들 20명을 데리고 불고기 집에 전부 다 모시고 갔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책도 한 권 사고, 그리고 손수건, 양말 이런 것들을 일일이 포장해서 감사 편지를 조그만 이쁜 카드에 감사 편지를 써서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진해조선소를 그만두고 처음이자 마지막 인사가 되었네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주제 두 번째, 이혼 주식 투자 실패 신용불량자. 저는 85년도에 입행하여 15년 동안 경남은행에 근무할 수 있는 제 인생의 첫 번째 대원을 맞이했습니다. 비서실 심사부, 검사부에 근무했고 여러 지점에 근무했으며 시의 정부에도 근무했습니다. 마산여상 야간고등학교를 다녔기에 저는 더없이 노력해야 했고 점심시간 10분 만에 밥을 먹고 나머지 20분은 은행 규정집이나 자기계발서를 꼭 책을 읽었습니다. 9시에 업무를 마치면 꽃꽂이 학원 그리고 메이크업 학원을 다녔고 입행과 동시에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에 원서를 넣어서 6년 동안 출석 수업을 병행하면서 6년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3,000명이 넘는 여자 남자 전 직원 중에 업무 연수 시험에 1등을 하여 저의 입행 동기 중에 1개월 정도로 승진을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진 은행장님으로부터 고객 서비스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어 상장과 트로피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 자신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스물세 살 때 저와 같이 경남은행에 입행했던 이정미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아, 금방 신이 왔는데 너무 잘 맞춰. 너 한번 가볼래?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에 그때 경남은행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마산 북마산 발출소 자리에 있는 대왕정사라는 곳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 첫 번째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선생님 사주이십니다. 그리고 26살이 되면 꽃피는 4월에 4살 차이의 학교 선생과 쪽두리 쓰고 결혼을 하네요. 그렇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결혼한다니까 얼마나 제가 신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은행에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3살 때 대왕정사에서 했던 말을 잊고 26살까지 열심히 살다가 꽃꽂이 학원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수빈아, 고등학교 국어 선생인데 선 한번 볼래? 내 친구 시동생인데 막내니까 아무 부담이 없을 거야. 한번 만나봐. 그렇게 꽃꽂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네요. 문양 꽃꽂이 선생님이 제 남편을 소개해 줬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남자를 볼 때 손가락이 길고 하얀 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필체가 아주 멋있는 사람을 저는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혼했던 전 남편 역시도 손가락이 아주 하얗고 길고 그리고 필체가 명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번 만나 결혼했습니다. 정말 대왕정사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산문화원에서 쪽두리 쓰고 90으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국어 선생이다 보니까 자기의 꿈이 90으로 결혼하는 게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전날에
경남도청에서 드레스를 입고 촬영을 하고 그 다음날 마산문화원에서 구식으로 결혼했습니다. 근데 남편과 저는 정말 닮은 꼴인 사람인 것 같아요. 남편은 4월 23일 날 날짜를 받아놓고 결혼할 사람을 찾았고, 저 역시는 26살 봄에 결혼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시기가 맞았고 또 직장이 있고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세 번 만나자 전 남편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월세방부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짧게. 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 번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8년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4년은 딸을 낳고 시골의 시부모님이 딸을 키워주시기 때문에 4년 동안 일요일에 시댁에서 딸과 시간을 보내기에 우리는 결혼 생활은 그 지금 4년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근하고 시해정부에 남편이 근무했기 때문에 7시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9시에 만나서 잠시 저녁을 먹고 또 잠시 자고 또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근하고 저녁에 9시에 만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번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8년이 지난 시점에 남편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싫어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특이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누군가가 첫눈에 반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남편에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이혼해 달라고 말할 여자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날 이혼 도장을 찍어주고 온 날 남편의 학교에 장미 백송이로 만든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딸을 낳게 해줬고 8년 동안 저와 같이 살아준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도장을 찍은 날 딸과 저와 남편이 횟집에 가서 회를 먹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나훈아의 사랑 노래를 불렀고 남편은 서울 엘레지 18번을 불렀습니다. 참 특이하죠, 저희 부부. 제가 생각해도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남편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 오빠의 사업 실패로 26살 결혼할 때까지 오빠의 빚을 갖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엄마와 저가 오빠의 빚을 갚았는데 제가 결혼할 자금이 없어서 경남은행 영업부에 1,0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남편이 한 달 뒤에 그 1,000만 원을 갚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 대한 어떤 미워하는 감정이 없습니다, 사실. 이혼하고 지금 24년이 흘렀는데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저는 주식 투자 실패로 전 재산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아무런 미래도 없는데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자. 그렇게 제가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하기 전에 수많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도로에 달리는 트럭에 뛰어들어 볼까라는 마음을 100번도 더했으며 달리는 택시 안에서 수백 번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진주 촉성로에 가서 강에 뛰어내리려고 했었고 마산 합성동 4층 건물 교회 베란다에 누워 소주 한 병을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 한 병을 먹고 베란다에 제 발로 내 몸을 벼락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주 3병을 먹었다면 저는 그날 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는지 제 목숨을 끊지 못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한 번만 철학관에 가서 물어보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부산의 서면에 계단을 밟고 제 마음이 가는데 철학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70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의 스슬픈 눈빛을 보고 이 사람한테는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죽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46세가 되면 백억제월이 됩니다. 힘을 내서 한번 살아보세요. 저는 또 팔랑귀여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내가 백억제월이래,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21년이나 됐네요. 그 할아버지의 빈말로 저는 21년이나 이 세상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실패해서 단돈 10,000원이 없었을 때 결혼 폐물은 정말 헐값에 다 팔아버리고 딸과 3일 동안 물만 먹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면 한 봉지로 6개월 동안 라면 한 봉지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딸을 3일 동안 물만 먹였을 때 저는 엄마이기 때문에 결심했습니다. 양산에 있는 오빠 집에 가야 되겠다. 쌀이라도 좀 얻어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오빠 집 근처에 공원까지 가서 공원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10시까지. 오빠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쌀이 없다고 할까? 라면이 없다고 할까? 그렇게 계속 주저주저 하다가 10시가 돼서 이제는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빠 집 대문을 초인종으로 눌렀습니다. 그래, 올케 언니가 나왔는데 제가 올케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 김치 좀 주세요. 라면 끓일 때 넣어 먹을 거라고 김치를 조금 달라고 했습니다. 올케 언니는 아구찜 가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마한테 줄 김치는 없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올케 언니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돌아오는 길에 하면서 얼마나 절규를 하면서 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배고픔이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렇게 가난이 고통스러운 것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주제 3번째, 꺾인 가지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테디 15년,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나는 이곳에 43세에 이력서를 들고 경기가에 찾아갔습니다. 경기가에 찾아가기 전에 상가 분양으로 1억을 벌었기 때문에 그 1억으로 좀 더 상가 분양을 잘하기 위해서 골프를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디벨로퍼 자격증도 따고 동의대 대학원 부동산 재고 과정 6개월 과정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딸을 미국 유학 보내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가 분양으로 딸을 미국 유학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캐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1년 동안 365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한 그 노력을 가지고 컨트리에 이력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가장님과 마스터님이 계셨는데 가장님께서 20년 동안 43세를 채용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20번은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유, 나이가 많은데 혼자 그렇게 계속 독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님, 저는 경남은행에 15년을 다닌 사람입니다. 비서실에 4년을 다닌 사람입니다. 고객 서비스는 그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가장님에게 실망시켜 드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 옆에 앉아 계시던 마스터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나이가 똑같은 43세였지만 그분이 아마 노라고 했다면 저는 캐디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를 캐디로 만들어주신 분은 서영란 마스터님이십니다. 지금은 15년을 일했지만 그분들은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아드릴까라고 고심했습니다. 명절과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사과 한 박스, 배 한 박스, 그리고 주유권 10만 원을 사서 항상 전달해 드렸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죠. 15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더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미국 유학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자제했습니다. 정말 홍상표 과장님과 서영란 마스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 어느 날 6개월 동안 44라는 숫자가 계속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 남봐도 44, 핸드폰을 보면 44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시계가 몇 시 44분에 멈춰 있습니다. 그것을 6개월 동안 44라는 숫자를 10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는 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은수가 44라는 숫자가 너무 많이 보여. 한 100번은 본 것 같아. 뭔 일이 있을 건가 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는 날 양산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30분 정도를 비를 맞으며 기다렸는데 기사님이 30분 후에 도착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돌아가셔서 상가집에 갔다 와가지고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상가집과 내가 연결되면 안 좋은데, 왜냐면 1년 전에 형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지네 상가집에 갔다 왔는데 상가집에 갔다 오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 뒤에 달리던 차가 제 차를 받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 불행이 조금 비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가져가지도 않아야 될 화장품도 챙기고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30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내 불행이 조금 비껴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폭우 속에 집으로 향하던 중 저는 1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2차선으로 60대 부부가 탄 차가 제 차를 받아서 고속도로에서 제 차가 완전히 가드라일을 받고 나뒹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차를 폐차하고 저는 119에 실려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목이 비틀어지고 다리를 기부스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교통사고라는 이 불행이 저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내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노부부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돈을 벌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그분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미끌리는데 어떡합니까? 이 말만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분들에게 큰절을 합니다. 마음으로. 1년 6개월 동안 쉬는 동안 한 책협 김태강 대표님을 만나서 2권의 책을 쓰고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라. 금은보화 금고열쇠 책을 쓰고 미다스북스 명상한 실장님을 통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그 사람들은 원망했지만 불행은 나의 운명을 작가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살다 평범하게 꿈 없이 아무런 희망 없이 아무런 돌파구 없이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딸의 대학 공부를 마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사가 되어야 되겠다. 회사에 한 달을 휴가를 내서 부산미대에서 CS 강사, 법정 업무 교육, 성희롱 예방 강사, 컬러 진단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블로그, 유튜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내가 왜 이혼했으며, 내가 왜 주식 투자로 실패했으며,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오빠의 사업 실패로 내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모든 것은 37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빠의 사업 실패는 나를 경남은행 15년을 다니게 해주었고 고등학교 국어 선생과 결혼을 할 수 있는 행운을 잡아주었습니다. 이혼과 주식 투자 실패는 캐디 15년, 작가 유튜브로 강사로 인생의 막을 열 수 있는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실패한 자만이 성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절하게 실패하고 끝없이 도전하십시오. 이상 문수빈 강사였습니다.